자, 봅시다. 무리함수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6번 문제부터 보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가 원래 없어졌어요. 무리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무리식인데,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 여기 배웠죠? 학교에서. 아직 안 들어갔나? 무리함수? 아, 너희가 좀 늦지? 네. 근데 여기 교과서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이 교과서 만드는 곳에서 써 있어요. 유리식과 무리식은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넘어간다라고 써 있거든. 그거 안 나와야지 정상인 파트기는 한데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작년 미사고 기출 문제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먼저 K부터 정리합시다. 유리화를 통해서 K는 루트 3-1분의 루트 3 플러스 1인데 분모분자의 혈레인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면 요놈은 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4 플러스 2 루트 3이 돼서 2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결과적으로 K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요놈을 저기다가 바로 대입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쵸? 저 주어진 식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이미 앞에 있는 분수와 뒤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서로 켤레 관계예요. 따라서 통분을 하면 저절로 유리화가 되죠. 통분을 해보면 루트 k-2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2분의 크로스로 곱하면 루트 k 곱하기 루트 k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k 곱하기 루트 k 마이너스 2가 되고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k 마이너스 4 분자는 2루트 k와 마이너스 2루트 k가 죽고요. 여기 k, k니까 2k가 되겠죠. 이제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요.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4니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2배의 2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분모 분자의 요놈의 켤레 이거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서 분모 분자의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해줍시다. 이래도 켤레로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3-4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2배 4 플러스 3이니까 7 플러스 4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루트 3이 되고 얘가 A, 얘가 B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4.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4인데 어차피 해서 4분의 7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여러분 오늘은 너 하나밖에 없구나. 오늘은 너 하나밖에 없어.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식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대입한다라고 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내용이지. 복잡한 식에 있는 경우 얘를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식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대입한다. 그렇죠? 그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무리함수 fx의 그래프는 정의역과 치역이 다음과 같다. 정의역과 치역이 무리함수의 경우 애초에 정의역과 치역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은 어디서 출발해요? 꼭지점에서 출발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따라서 정의역이 얘고 치역이 얘다. 그 말인 즉슨 꼭지점의 좌표가 4,-2라는 소리죠. 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fx의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fx는 루트에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루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8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유리함수 gx를 정리해보면 gx는 x 마이너스 2분의 8x 플러스 1이 되고 gx는 x 마이너스 2분의 2 대입하면 17 플러스 8이 되겠죠. 따라서 두 점근선의 교점은 2,8 모양 계수는 17이죠. 기억! 점근선은 x는 4, y는 마이너스 2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저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 어떻게 해서 저런 계산이 나온 거지? 뭔가 이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내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노리고 내신 거면 학생들이 얘를 풀다가 보통 이런 실수를 하니까 그러겠지 하고 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놀라워요. 자, 니은. 니은은 식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죠. F서클 F의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F에 2가 되고 요거 날려버리면 되죠. 따라서 G 인버스의 F2가 됩니다. F2는 그냥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2 대입하면 0인가요? 그쵸? 8-4니까 루트 4가 되고 그것은 2 빼기 2가 돼서 G 인버스의 0이 되죠.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해? 요 놈을 A라고 하면 G에 무언가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다. 저기 A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알파로 바꿉시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근데 GX 아까 여기 있잖아. 뭐 대입하면 0 돼요? 분자가 0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니은은 참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디귿. 디귿은 그냥 여기서 바로 해결되지. x분의 17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디귿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9번으로 갑시다. 무리함수 a 곱하기 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죠. 꼭지점을 줬어요. 따라서 바로 식을 정리할 수 있죠. y는 a 곱하기 루트의 b의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고 a 곱하기 루트의 bx 플러스 2b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일단은 c는 2b예요. d는 2예요. c하고 d는 이렇게 알아낼 수 있지만 a하고 b는 지금 주어진 문제에 더 이상의 힌트가 없기 때문에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기는 합니다. 물론 이거는 알 수 있죠. 무리함수가 오른쪽 위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루트 앞에 개수인 a가 양수고요. 그리고 위로 향하고 있으니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는 x 앞에 개수인 b도 양수죠. 이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힌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유리함수식을 정리해보면 y equal ax 플러스 b분의 cx인데 아까 c가 2b였죠. 2bx 플러스 d는 2죠. y는 ax 플러스 b분의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2b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a분의 2b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2b를 점근선으로 하죠. 그렇죠?
이때 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예요. a분의 2b는 역시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음수고 양수니까 y축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x축은 얘보다 아래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요 2-a분의 2b제곱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모르죠? 몰라요. 왜냐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2에서 양수를 뺐잖아. 따라서 저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놈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뭐 다른 힌트가 있어요? AD-BC가 0보다 크다. 아, 저걸로 잠시만요. 그러면 2a고요. AD는요. BC는 마이너스 2b제곱이 되나요? 얘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요 놈이 해결이 되기는 하겠네요. 2b제곱이 2a보다 작으니까 a분의 b제곱이 2보다 작죠. 1보다 작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a분의 2b제곱은 2보다 작겠네요. 이거 양수죠. 근데 이거 사실 음수여도 상관없기는 하거든요. 선생님은 이거 안 하고 풀었거든요. 사실 이거 선생님이 풀어볼 때는. 일단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주어진 함수는 아까 여기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b분의 2죠. 근데 아까 b가 뭐였어?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양수네? 원점보다 위를 지날 거 아니야? 따라서 사실 요 놈이 음수여도 똑같이 1, 2, 3, 4분면을 지나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무슨 소리야? 이 조건이 없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란 소리예요. 선생님은 저 조건을 생각을 안 하고 풀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푸는 물론 저 조건을 적용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풀이에요.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11번 꼭지점의 좌표가 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6을 지나고 요거 거의 비슷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꼭지점의 좌표가 얘인데 추가로 얘를 지난대. 함수식을 다 준 거지.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25면 저 fx라는 2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 2,6을 대입하면 6은 2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플러스 4분의 25가 되고 양변에 4배를 해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식을 전개하면요. 왜냐하면 우리는 a, b, c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 식을 전개하면은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25인가요? 그럼 4분의 16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방정식 fx equal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 놈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x equal 마이너스 1 또는 4라는 두 개의 근에 같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gx는 요때 쓰이는 거죠. a 루트 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얘기했는데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의 루트에 x 플러스 b, x 플러스 3, 플러스 c,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쵸? 이때 이 영역에서 이 무리함수의 최대값을 물었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양 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 끝값을 각각 대입해서 그 중에 큰 게 최대입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4 마이너스 루트 2죠. x에 4를 대입하면 y는 4 마이너스 루트 7이죠. 더 작은 값을 뺐으니까 얘가 최대겠지?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2 정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겠죠. 12번 문제 봅시다. 얘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유형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이쁘게 바꾼 걸로 보여요. 원래 모의고사 기출은 역함수까지 언급이 안 된 문제였는데 역함수까지 언급해서 문제는 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4점 1,1과 7,1과 7,9와 1,9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ABCD가 있다. 함수 fx는 루트 x-k의 그래프와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직사각형 ABCD와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었고요. 여기가 1, 7, 1, 9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루트 x-k라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놈의 역함수는 이놈을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두 함수가 모두 이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물었고 우리 두 함수를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 빨간색 함수가 얘랑 만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따로 구하고 노란색 함수가 얘랑 만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따로 구한 다음에 그 둘의 교집합이 답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빨간색 함수만 먼저 봅시다. k값이 커서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여 제일 많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요 점을 지날 때겠죠. 그쵸? 어디? 7,1이죠. 따라서 f에다가 7,1을 대입하면 1은 루트의 7-k가 되고 k는 6이겠네요. k가 점점 작아져. 최대한 왼쪽으로 갔을 땐 언제야? 요 점 지날 때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면은 1,9를 대입하면 되잖아. 9는 루트의 1-k죠. 그렇죠? 양변 제곱하면은 81이 1-k니까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81이겠네요. 빨간색 함수 기준으로 k는 마이너스 8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역함수 파트를 설명할 때 계속 얘기했어. 역함수는 직접 구할 일이 보통 없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y 콜 x에 대해서 대칭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k는 여기가 k일 거야. k 값이 점점 커져서 얘랑 만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요 점을 지날 때예요. 역함수가 몇 콤마 며칠 지날 때야? 1,9를 지날 때죠.
그 말은 원래 함수 기준으로 몇 콤마 며칠 지난다고 생각하면 돼? 9,1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즉 원래 함수가 1은 루트의 9-k 이렇게겠죠. 이때 k는 8이겠네요. 역시 얘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 좀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그릴게요.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죠. 어디를 지날 때? 7,1. 역함수가 7,1을 지났으니까 원래 함수는 어디를 지나겠어? 1,7을 지날 때겠죠. 따라서 7은 루트의 1-k. 양면 제곱하면 49가 1-k니까 k는 -48이겠죠. 따라서 저 노란색 함수의 상황은 k가 -48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겠네요. 둘의 공통범위는 요렇게겠지. 결과적으로 k는 -48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최대값은 6, 최소값은 -48, 둘이 더하면 -42.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전의 좌표를 다 이쁘게 줘갖고 그냥 그림을 그려봤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13번)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넣어서 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무리함수 fx 이퀄 루트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역함수가 얘다.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를 구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서 요놈으로 넘어가도 되죠. f의 역함수가 f 인버스야? f 인버스의 역함수가 f가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 주어진 함수 f 인버스 x는 정리하겠습니다. x-2의 제곱 마이너스 7이죠. 그쵸? 역함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야? 정의역과 치역이죠. 정의역은 문제에 써 있어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요 2는 주어진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죠. 따라서 치역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애초에 저 정의역을 무리함수랑 상관없이 보통 무리함수는 이 2차 함수의 요 축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이랑 아니면 이쪽 부분의 대칭, 이쪽 부분을 역함수를 구한 게 무리함수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대칭시켜도 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의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어찌됐든 마저 해보면 이거 f 인버스라고 안 쓰고 우리 역함수 구할 때 보통 y는 이라고 쓰는 게 편하죠. y는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y 플러스 7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x 마이너스 2의 합니다.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x 마이너스 2는 루트의 y 플러스 7이 되는데 원래 여기 뭐가 붙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 근데 아까 뭐였어? 정의역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대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플러스만 붙게 되겠죠. 결국 x는 루트의 y 플러스 7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넘어가는 게 역함수죠. 이제 따라서 y는 루트의 x 플러스 7 플러스 2가 되고 이때 정의역과 치역이 뒤집어지면서 x는 여기 2입니다.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a는 7, b는 2, a 플러스 b는 9, 정답은 4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6번. 함수 fx 이퀄 뾰로로롱에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함수 f와 g의 두 교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f와 y 이퀄 x와의 교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4,a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대요. 그리고 요놈의 역함수 gx의 그래프와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놈의 역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겠죠. 그쵸? 두 교점 사이의 요 거리가 4래요.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라고 합시다.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하면 4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딴 짓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요? 4분의 1의 x-4의 제곱 플러스 a 이퀄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4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4x는 0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a 플러스 16은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딱 여기죠. 근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얘가 4래. 근데 요 직선은 뭐야? y 콜 x잖아. 즉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럼 몇 도? 45도.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겠지. 결국 이 길이는 4를 2로 나눈 2 루트 2겠죠. 즉 뭐예요?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루트 2겠지.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4a 플러스 16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루트 2니까 양변을 제곱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8이 될 것인데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44.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는 4a 플러스 16. 그게 여기 마이너스로 보였어요. 그게 8이래요. 양변을 일단 4로 나눕시다. 2는 4로 나누면 4, 32, 4, 6에 2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넘기면 4의 2는 36에서 16을 빼면 20에서 2를 뺐으니까 18. a는 2분의 9. p 플러스 q는 11. 답은 3번.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고 이렇게 2차 함수와 직선, 아니 사실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어. 직선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줬을 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과 어떤 도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 2 루트 5래. 이렇게 루트 5지? 그러면은 한 90% 확률로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예요. 왠지 알아? 1대 2대 루트 5거든. 그럼 얘가 2 루트 5야? 요 길이가 2겠죠. 2대 4대 2 루트 5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얘가
어렵다고 해야 돼? 쉽다고 해야 돼? 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자, 봅시다. 마이너스 9와 0 사이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요 부등식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세 도형 사이의 관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y 콸 px 플러스 2와 y 콸 qx 플러스 2와 y 콸 절대값의 루트의 x 플러스 9 마이너스 1 사이의 관계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놈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아이고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라서 0이 되죠. 그리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루트 9 마이너스 1, 여기가 2죠. 그런 함수를 뭐 한 거야?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아랫부분을 x축 위로 접어 올린 거죠.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다시 그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그림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1, 여기가 2죠. 이랬을 때 얘가 px 플러스 2보다는 크고요. qx 플러스 2보다는 작대요. 그쵸? 그러면 px 플러스 2와 qx 플러스 2는 모두 0,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기울기는 한 놈은 p고 한 놈은 q죠. 그쵸? 즉, 두 놈 모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 도형이 px 플러스 2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얘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야 노란색 직선이 이 하얀색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헷갈리거든? 선생님도 이거 풀면서 엄청 헷갈렸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직선이 한 정점을 지나고 이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움직이잖아.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언제나 요 점보다 오른쪽에서 보세요.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요때 기울기는 8칸 갈 때 2칸 올라갔죠. 8분의 2네? 4분의 1이죠. 따라서 P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근데 QX는 계산을 사실 두 가지를 해봐야 돼요.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점을 지날 때랑 요 점에서 그냥 순수하게 접할 때랑 어느 게 기울기가 더 크고 작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어쨌든 이 가장 둘이 딱 맞닿는 상황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돼요. Q는. 그러면 그 기울기를 일단 구해봅시다. 먼저 요 점을 지날 때는 마이너스 9,1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9칸을 갈 때 한 칸으로 올라갔으니까 요때 기울기, 요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9분의 1이어야 돼요. 그쵸? 여기서 접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하지만. 그건 어떻게 해봐야 돼? 원래 함수랑 요 놈을 연립해서 판별식 제로를 써봐야죠. 접하는 상황이니까. 즉, 루트의
x 플러스 9 마이너스 1 이퀄 qx 플러스 2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1을 우변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갖고 판별식을 쓸 겁니다. x 플러스 9는 q제곱 x제곱 이거 넘어갔으니까 3이에요. 플러스 6qx 플러스 9가 되고요. 어머! 감사.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q제곱 x제곱 더하기 6q-1의 x가 0이죠.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중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근데 지금 무슨 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러려면 판별식이 0이야. 아예 중근이라고 생각합시다. 중근을 가지려면 1차항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0이라는 중근이 생겨. 따라서 얘가 0이면 돼요. 이때 q는 얼마야? 6분의 1이야. 다시 말하지만 q는 특정 상황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돼요. 따라서 q는 9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q는 6분의 1보다 작아야 돼. 둘 중에 더 작은 놈이 답입니다. 왜냐면 요 6분의 1일 때는 직선이 9분의 1보다 기울기가 크니까 요렇게 지나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요 부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죠. 따라서 q는 9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p는 4분의 1보다 커야 돼요. q-p의 최대값을 물었고 최대값이라 하면 q의 최대값에서 p의 최소값을 빼야 됩니다. 즉 9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에요. 참고로 너는 거꾸로 뺐어. 그럴 수 있죠. 이해되셨죠? 네. 18번 문제 봅시다. 격자적 문제죠.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면요. 왜냐면이 아니라 딱히 이유가 명백해요. 이제 수능이 안 나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격자적 문제는 수능 트렌드가 좀 많이 지났어요. 언제 트렌드였냐면요. 선생님이 명확하게 기억해요. 2013학년도 수능 때 30번 문제로 처음 나왔어요. 격자점과 비슷한 문제가. 그리고 나서 한 3년 연속 나왔어요. 30번으로. 충격적으로도 30번으로 3년 연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중요한 내용이었었지.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능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트렌드가 벗어난 문제 유형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fx는 루트 x 플러스 n이고요. gx는 x-n분의 1 플러스 n이래요. 자연수 a, b가 a는 n과 2n 사이고요. b는 fa와 ga 사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a가 몇 개, a하고 b가 순서상으로 몇 개 있냐. 좌표죠, 결국에는. 이 a, b라는 좌표가 a는 n과 2n 사이, b는 f보다는 위에 있고 g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 상황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를 예를 들어 마이너스 n이라고 합시다. 여기 n 이렇게 해서 gx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는 안 그릴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a가 n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n보다 작은 부분은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f보다 위에 있고 g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은 몇 개 있게라고 묻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단 n은 뭐라고? 4 이하의 변수 뭐밖에 없어? 1, 2, 3, 4. 뭐 해야 돼? 이건 1, 2, 3, 4 다 넣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세는 문제예요. 진짜로. 이제 진짜로 그려보자. n이 1이면. 그런 표정 지을 거 없어. 원래 그런 문제인 걸 어떡해.
n이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1.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건 모양 계수가 1이죠. y equal x분의 1은 1,1을 주나요? 선생님 말 맞아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든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재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요. 즉 여기가 1,1이니까 여기는 2,2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동일한 논리로 무리함수, 얘도 x 앞에 개수가 1이죠. y equal 루트 x는 1,1을 지납니다. 따라서 어떻게 평행이동했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한 칸 올라가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요. 그리고 2,2보다 위를 지나 아래를 지나 사실 관계없기는 합니다. 근데 y equal x 플러스 1이죠. 요 놈은 3,2를 지나지. 3,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2,2야. 여기가 2,2야. 이 둘 사이에는 x좌표가 자연수인 점이 없어요. y좌표가 자연수인 건 의미 없어. 둘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여기는 좌표가 없어요. 등호가 있었으면 2,2가 포함됐겠지. 이 그래프를 앞으로 몇 개 더? 3개 더 그려보셔야 돼요. n이 2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2, 여기 3,3을 지날 거고 요렇게 그래요. 마이너스 2고 얘는 그 2칸 갈 때 4칸 가니까 요 점을 반드시 지날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2,2를 반드시 지나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가 2잖아. 여기가 3이잖아. 이 사이엔 점이 없겠지. 그쵸? 근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y좌표 3인 점 없겠죠.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갔으니까 x좌표가 2인 점도 이 영역 안에는 없겠지. 미안합니다. y좌표가 2인 점. 따라서 이 영역 안에는 y좌표가 3인 점도 없고 y좌표가 2인 점도 없죠. 여기도 없겠죠. 그쵸? n이 3이면 여기 마3, 여기 3,3, 여기가 4,4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요. 얘는 y좌표로 3칸을 올라가려면 x좌표로 9칸을 가야 돼요. 즉 6,3을 지날 거예요. 그리고 y좌표가 2가 되려면 x좌표로는 4칸을 가야 되니까 1,2를 지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y좌표가 3인 라인이 이 영역 안에 존재하죠. 얼마? n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4,3, 5,3. 6,3은 이 fx가 딱 지나서 안 돼요. 여기 뜬 거 없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그쵸? y좌표가 4인 점은 찾을 필요도 없어. 여기 마이너스 4. 4,4. 우리 어차피 8까지만 보면 됩니다. n부터 2n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고. 똑같아요.
4칸을 가면 2칸으로 올라갈 거고요. 0,2. 9칸을 가야 3칸으로 올라갈 겁니다. 즉 5,3을 지나겠죠. 그리고 몇 칸? 16칸을 가야 4칸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마이너스 4에다가 16을 더하면 12잖아. 8보다 한참 오른쪽이네요. 그럼 됐어요. 또 똑같은 짓을 하면 돼요. 여기가 5,3입니다. y좌표가 3인 점이에요. 근데 얘는 fx 위의 점이니까 의미 없어. 그러면은 5,4, 6,4, 7,4, 8,4. 그쵸? 2n에는 등호가 있거든. 2n에는 등호가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답이에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가다로 하나하나 세는 풀이가 절대로 잘못된 풀이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푸는 걸 요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수능에 출제 매뉴얼에 써있어. 하나하나 세서 규칙을 찾아서 풀어나간다라는 문제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꼭 그런 방법을 익혀두도록 합시다. 19번. 요거 문제 이쁘죠? y 콜 루트 x 위의 점 a, a, 루트 a 에 대하여 직선 OA와 y 콜 루트 3루트 x가 만나는 점 중 원점 O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점 A를 지나고 OA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D, B를 지나면서 OB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 사다리꼴의 넓이를 SA라고 하자. 뭐 밑에 질문은 이따가 보고요. 이 그림을 조금 더 분석해 봅시다. 그림을 내가 너무 실제랑 똑같이 그려갖고 조금은 왜곡되게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 너무 작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봐봐요. 여기가 A죠. 그렇죠? 그리고 A점은 문제에서 A, 루트 A라 그랬어요. 결국 이 직선은 점 A, 루트 A 못하러 그래.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는 0,0과 A, 루트 A를 연결한 A분의 루트 A죠. 따라서 루트 A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콸 루트 A분의 1 x가 됩니다. 이놈과 요놈이 만나는 점이 B죠. 따라서 3루트 x는 루트 A분의 1 x가 되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9x는 A분의 1 x 제곱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9ax는 0이니까 여기는 9a예요. 그죠? 자, 요 조그만한 삼각형을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O, 여기가 D, 여기가 A입니다. 그림은 약간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저 A 값에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 이 길이가 A예요. 여기 수선입니다. 이 길이가 루트 A예요. 그죠? 뭐 할 거게? 이럴 때 쓰라고 중학교 때 이 공식 배운 거야.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죠. 너희 오빠가 그러더라. 이거 소자 공식이라고. 소처럼 생겼잖아. 나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소처럼 생겼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소로밖에 안 보여. 어찌됐든 따라서 내가 요 길이를 알파라고 하면
루트 a의 제곱은 a 곱하기 알파예요. 알파 얼마? 놀라워! a 값에 관계없이 이 길은 항상 1이란 소리예요. 근데 요거 수선이고 이거 공통각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닮았죠? 근데 요 길이가 a인데 요 길이가 9a잖아. 닮은 비가 1대 9지. 그러면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9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놈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사다리꼴로 생각하지 말고 커다란 삼각형에서 조그만한 삼각형을 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이렇게 수선 내려봤을 때 이 길이가 9a, 이 길이가 9. 얘는 9a를 이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3루트 9a니까 9루트 a입니다. 따라서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9 곱하기 a 플러스 1, 높이가 9루트 a 곱하기 2분의 1. 이게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에요. 요 조그만한 삼각형의 넓이는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루트 a.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a 플러스 1, 높이가 루트 a, 2분의 1. 똑같은 놈이 81개 있고 1개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따라서 80 나누기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9 곱하기 9에서 1 곱하기 1을 뺀 거예요. 결국 40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문제에서 말하는 s의 a가 되겠죠. s의 2a는 여기 a 자리에 2a를 대입한 40 곱하기 루트 2a 곱하기 2a 플러스 1은 3분의 5 루트 2 곱하기 sa니까 40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40은 약분하시고요. 루트 a도 약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루트 2도 약분할게요. 좌변에 남는 건 2a 플러스 1. 우변에 남는 건 3분의 5 곱하기 a 플러스 1. 양변에 3배 하면 4a, 3배 했는데 왜 4a야? 6a 플러스 3은 5a 플러스 5가 돼서 a는 2겠네요. 답입니다. 문제 상당히 이쁘죠? 되게 잘 만든 문제입니다. 얘는 실제로 이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이런 파트랑 연계되기도 해요. 문제 자체가 되게 좋은 문제라서 잘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요놈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한 겁니다. 이쁘게 잘 바꿨더라고요. 어찌됐든 fx는 x가 2보다 클 때는 어떤 무리함수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떤 유리함수래요. 근데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조건당 뭐야? 1대1 함수라는 뜻이죠. 이때 방정식이 fx의 제곱이 커야 4의 모든 실근의 합을 물었고요. 위에 있는 무리함수는 미지수가 존재하지만 밑에 있는 유리함수는 미지수가 따로 없으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y equal x 마이너스 4분의 4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 놈은 네 4하고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하고 그리고 모양 계수가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2보다 작은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2는 여기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쵸? 2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6이니까 2인가요? 그쵸? 2,2를 지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무리함수가 이제 이 이후로 그려질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대요.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무리함수는 요 놈보다 위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왜? 요 부분이 치역에서 벗어나거든. 근데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조건 나 때문에 요점보다 아래를 지나면 안 돼요. 왜냐면 요점보다 아래를 지나면은 화살에 2발 맞는 놈이 생겨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지. 따라서 반드시 요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그려져야겠죠. 즉 주어진 무리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2,2여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방정식 fx의 제곱 이퀄 4는 당연히 f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해석하면 되겠죠. y 이퀄 2를 딱 그려보면 fx 이퀄 2의 해는 무조건 2예요. y 이퀄 마이너스 2를 딱 그려보면은 여기 생기는데 이건 얼마인지 모르잖아. 따라서 그거는 해봐야겠지. 근데 요 교점이 2보다 왼쪽에 있는 건 명백하죠. 즉 유리함수죠. x-4분의 2-3x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양변에 곱하면 2-3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죠. x는 마이너스 6이겠네요. 얘와 얘를 더하라고 했죠. 정답은 마이너스 4,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무리함수, 유리함수 파트는 그 지수로그 함수 파트랑 비슷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를 조금 변형해서 문제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